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4일 도쿄도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를 앞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또한 최근 도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도쿄 주최의 실내 대규모 이벤트 등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정책을 4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모인 도쿄의 특징을 거론하며 도쿄는 젊은 층의 클러스터가 발생해 자각하지 못한 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봄을 맞아 벚꽃놀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고이케 지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24일 NHK에 따르면 가쿠마소 일본 도호쿠대 의대 교수는 도쿄 등에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확산 방식을 보면 낙관할 수 없으며 특히 도시부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앞으로 도시의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쿄지사의 말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급증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았고 최근 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2,000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방역을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국가에서 갑자기 봉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WHO의 한국과 이란과 같은 국가와 같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은 잘 대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를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발표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확정됐을 때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숨기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를 적게 해서 수치를 속여오는 동안 일본 국민들은 더욱더 해이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은 외국과 달리 의학이 뛰어나고 관리가 잘 돼서 괜찮다는 의식이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 전 벚꽃놀이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데 이어 22일 사이타마에서 열린 K1에 6,500명의 관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K1 경기의 우려를 표시하고 사이타마현 역시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K1 측이 강행했습니다. 이에 격투기 선수 아오키 시냐는 일본 정부가 대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치계가 진심이었다면 K1의 중지를 명령하고 대관료를 돌려줬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 대회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100만 명에게 검사를 공짜로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에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의료기관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받으며 한국처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계획이냐고 공격당했습니다. 결국 손정희 회장은 이를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소프트뱅크가 다 사면 일반인은 어떻게 사냐고 비판받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해외에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손정희 회장은 일본 대신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에게 마스크 140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 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일본 도카이TV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다케모토 유키오 시장이 중국 우호도시의 마스크와 방호복 등 지원 물자를 보냈는데 혹시 재고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요카와시는 지난달 4일 중국 장수성 우시에 마스크 4,500장과 방호복 세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미 지원해줬던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유키오 시장은 앞으로 환자 숫자가 확대되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5월 중에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의심해온 미국 CNN은 일본 공항의 한가로운 모습을 전하며 일본의 평온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풍 전야의 고요일지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많은 검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확인할 수 없는 사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얼마 전 일본의 실제 숫자는 10배 수준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게 되어 7조 원대의 경제 손실을 본다고 전망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본에서는 내년 올림픽 전에 그 결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곳은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죠. 일본 국회의원 710명 중 398명, 절반이 넘는 56%가 자민당 소속으로 사실상 자민당이 일본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 7개의 파벌이 나뉘고 있습니다.
각 파벌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따서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호소다파, 아소파, 다케시다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이시바파, 이시하라파 이렇게 7개입니다. 이 중에서 압도적인 1위 파벌이 바로 호소다파인데요. 최근 아베 총리가 호소다파 출신의 전직 일본 총리를 만나 자신이 언제 총리직을 내려놓고 떠나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간 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자민당 고위 간부는 주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도 난타당한 아베 총리의 타격은 엄청나다. 내년 가을에 임기가 끝나지만 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여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보증도 없고 아베 총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헌법 개정도 이번 사태 때문에 진전이 없을 것 같다. 아베 총리 본인도 자신이 물러날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같은 파벌 출신의 총리 경험자를 만나 조언을 들었다. 그 내용은 아베 총리의 퇴임 시기였던 듯하다. 아베 총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 사태라도 잘 해결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의 톨루나와 싱가포르의 데이터 리서치 회사 블랙박스 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전세계 23개국의 성인 12,592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리더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3개국 중 20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통계 발표조차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이 세계 1위이고 국가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번 사태를 해결한 베트남이 2위, 심지어 13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여전히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미국이 한국보다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일본의 점수가 세계 꼴찌인 것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되죠.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 산업성이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프로젝트의 내용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을 일본으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본산 불화수소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한국에 보낼 수 없도록 규제를 매우 까다롭게 바꿔버렸죠. 그런데 결국 한국의 빛의 속도로 국산화를 성공시키며 일본을 깜짝 놀래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서 반도체를 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 쉽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일본의 바람과는 다르게 최근 한국이 입이 쩍 벌어지는 성과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 90%가 넘었던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는 한국의 SKC가 개발에 성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 밝혔고 90% 이상을 일본에서 가져와 쓰던 메탈 메쉬 투명 전극, 폴더블 스마트폰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 투명 전극도 한국의 세미시스코라는 회사가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한 발 나아간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이 회사는 후발주자임에도 전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음극재의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려왔고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과 히타치를 한 번에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기적 같은 성과죠.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아베 정부의 판단 오류로 한국 기업들의 단숨에 따라잡히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D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던 LPD가 파산한 데 이어서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하였고 1952년 네덜란드 회사 필립스와 함께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무려 67년간 사업을 이어오던 파나소닉 반도체 부문도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스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다 보니 일본의 수많은 1차, 2차, 3차 납품 회사들이 일본에서 해외로 공장을 옮겨버렸습니다. 최근 일본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글로벌 반도체 회사 유치 작전은 이미 사라져버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3대 반도체 회사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중 하나를 설득해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로 나갔던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회사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역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대만의 TSMC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와 이야기를 나눈 뒤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라며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며 삼성에 러브콜을 보냈고,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 삼성의 중국의 9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국 기업들이 삼성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며 삼성 띄우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응유엔 수옥북 총리도 삼성의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며 베트남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제안들을 뿌리치고 삼성이 일본에 공장을 세울 가능성은 0%에 가깝죠. 결국 일본은 자신들이 직접 극비 프로젝트라 칭하며 마치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가 99%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 아베 정부를 향해 최근 이우라 아라타, 미즈노 요시키 등 평소에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의 유명 배우들과 가수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다. 더 이상 일본을 부수지 말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